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여러와 같은 박수가 아주 그냥 좋습니다. 82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82페이지죠. 아니 82페이지가 아니라 86페이지죠. 오늘 86페이지 겸용주택 등 여기 볼 차례인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데 소득세 납세의무자 그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달리했습니다. 고자다 그러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고소득자죠. 고자다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면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납세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 1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고자만이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비고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인데 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했고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국외소득은 비고자는 납세의무 없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면 거주자다 그러면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근데 비고자면 주소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대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에 5년 이하의 주소고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요. 자, 미녀들에서 나왔던 자밀라 따로 막 얘기해 드렸는데 이런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소득이 지급되거나 우리나라 국내로 국외 발생 소득이 국내로 송금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펜팔했던 얘기 해드리면서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그죠? 아니고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 거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요?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가 되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로 전환되는 시기는 하여튼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음 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는 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지 그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세금 낼 기는 안 내고 만약에 사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되고요. 근데 그 상속인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한다. 이런 것들. 우리 양도소득세 분류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계산하고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차권만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 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점포 임차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 또 어권, 광화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무채재산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세.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예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가 뭐라고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게 그 예예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고 토지를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기타 자산의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그래서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다 대상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까지 포함해서 다 대상이 됩니다.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회원권적 성격이 든 주식도 포함하고 고개를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취득 양도세 또 대상이에요. 기타 자산의 영업권은 반드시 어떤 거랑 사업용 고정자산, 그러니까 토지나 또는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정 법인 주식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이 있었는데 요건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해당되는 이런 특정한 법인 주식도 대상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산. 요 기타 자산에 대한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대상이 되는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죠. 어떤 경우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파생상품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으면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유상 이전이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매매,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하죠? 대물변제,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자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 거 내가 찾아왔으니까.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지자체로 부동산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담부 증여요.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 설정돼 있고,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알았어 내가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한테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양도소득세가. 그 다음에 수증자는 뭐 전체 증여받은 생각이 5억에서 채무 갚아한도 3억 빼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 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유상취득, 무상취득 불문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는 뭐로 보고?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증일 때 얘기지, 배우자 직계존미속 간에 이렇게 부담부증이 있다 그러면 자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까 추정합니까?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추정한다죠. 그래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배우자 직계존미속 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 등 경락특권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 임의경매 등 강제경매도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한테는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뭐 그 공유물 분할에 보면 공유물을 공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 어떤 게 썼냐면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가만지요. 가만지. 그 환지 받아 100제곱미터였었는데 6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그 삐뚤삐뚤해서 지적경계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지 20%를 초과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요.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신탁으로 인한 또는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신탁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다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로 이전할 때, 자, 친구들끼리 이렇게 집 팔았다가 이렇게 야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우리 없던 거로 하자. 아버지 꿈에 보여가지고 하면서 잔금이 치러졌어요. 잔금 청산 전에 계약 해제가 있으면 잔금 청산 전에 계약 해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 해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모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도 자,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웠고요.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인 원칙 계약상 잔금일이에요. 사실상 잔금 청산일이에요.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이 대금 청산일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청산됐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뭐한다?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 같으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중 빠른 날. 소유권 이전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 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요거 뭐 할부금 첫 할부금 지급할 때다, 뭐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도 아닙니다. 중 빠른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고일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요. 수용은 또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수용 중 빠른 날. 수용도 자,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 그럴 때는 공탁한 날입니까? 아니면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까? 판결 확정이라고 그랬죠? 공탁한 날 아니고 판결이 확정돼야지 이제 누구 건지 결판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도시개발법 등 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언제예요, 그러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려면 금도끼 은도끼에 되니까 증가감소된 토지가, 환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가 언제고?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받을 때 그 뭐 40제곱미터라든가 아니면 줄어들었죠. 40제곱미터 했더니 60제곱미터 환지 받는다거나 20제곱미터 늘어났죠. 이런 환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빠지면 틀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이 필요합니까? 완성된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이에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언제? 완성된 날.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니까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 민법 245조 1항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는 자, 점유개시일, 시효 만료일, 등기 접수일. 언제입니까? 점유개시일로 소급한다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는 어느 때를 취득이 실효한다? 그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아니면 당초 취득일이에요? 한 번 잘못 갔던 의기억사 내 인생에 없는 거죠? 당초 취득일입니다. 자,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취득 시기가 물론 공매나 경매로 취득한 자산은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고 갖고 있다 팔 때. 그 다음에 어음은 교부일이에요? 아니면 결제일이에요? 결제일이고 뭐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양도소득세
이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고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입니다. 이런 것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이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본다 그랬습니다. 너무 취득시 오래되니까 입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일정 시기마다 그냥 끊어버려요. 실질 취득에 관계없이. 그렇죠, 여러분들? 1978년에 취득한 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네 가지가 있는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를 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 자, 교환 분합의 요건이요.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A 토지, A 농지는 10억, B 농지는 8억, 차액 얼마예요?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4분의 1, 즉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자치, 교환분합의 사유를 보면 국가나 자치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농지법 같은 농어촌정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이런 경우라든가 국가나 자치가 개입이 돼 있으면 교환분합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의 사유인데 정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뭐만 비과세의 사유다?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교환만 비과세이고 또 국가나 자치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것은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고 또 이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숫자는 다 기간은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요거 3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저를 보세요. 1세대가요. 고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고소가 생길 같지 않은 가족 전원을 말하는데 이 1세대원에는 주소고소를 뭐 근무상, 뭐 상업상 여러 가지 뭐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1세대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가 양도일 현재 항상 양도일 현재 국내 몇 주택이요? 1주택이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됩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몇 년 보유하고요?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자 거주자로 전환된다. 자 그럴 때 몇 년? 3년을 자 보유해야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그렇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후에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오후에 이제 문제 지난주에 문제 봤구나. 지난주에도 문제 봤겠지만 이제 또 오늘도 이제 그 배우면 문제를 보다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오늘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비과세에서 이제 거주기간 요건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면 장기 보유 투표용지 배제 또 오늘 배우는 이제 세율에 대해서 이제 그 10% 20% 추가세율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보다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라고 나오거나 하면서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 잘 보시고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 맞게 아니면 아닌 거에 맞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한 문제들이 이제 작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 등장해서 그런 문제들을 오늘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게 될 거고요. 아직도 그 단원별 모의고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공부할 때 좀 내가 오후에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못 번다 이런 거 아닌다면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공부했으면 바로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틀렸다 그러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팍팍 늘어나고 문제를 통해서 봐야지 좀 더 핵심을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그 유형의 문제들도 개정세법 같은 문제들도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어떤 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그것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자, 1세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개를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잡다한 것들이 뭐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자,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봅니다. 아니에요?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자, 여기 저를 보세요. 공동 소유주택 갑집은 90%, 을집은 10%로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고 공동 소유주택 외에 을이요 다른 비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을이 이 다른 비주택을 양도할 때 을은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봅니까? 2주택 양도로 봅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하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할 거고요. 근데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공동 상속주택은 거주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 소유하게 됐고 내 주택이 될지도 모르는데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있으면 그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주택은 거주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세대 2주택 특례도 배웠어요.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인데 고개를 드시고요. 1세기 2주택이요. 자, 그러니까 종전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서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이요? 3년 내에 자,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물론 2년 보유기간 요건 같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또 노부모 동거분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은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내요? 10년 내 이건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문화재 주택 특례,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뭐 장기 임대 주택 특례 이런 애들은 양도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근데 다만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에서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에서 귀농주택만 종전주택 그러니까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반주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 5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 시기 제한이 있지만 귀농주택은 낙유인 소지가 맞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양도 시기 제한 없습니다. 몇 년 내 양도한다. 다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이나 또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농어촌 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해서 수도권 일반 주택과 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네? 자,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럴 때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 3년 내입니다.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자, 그러면 84페이지 요약집을 보시고요. 84페이지 요약집을 펴놓으시고 여기서 하나만 제가 추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약집 조금 추록을 몇 개정 내용하고 또 몇 가지 또 좀 내용 추가할 게 좀 사실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보낼 때 그걸 어떻게 하다가 빠졌는지 그 좀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정하면서 막판에 제가 파일을 네 번째 수정한 거를 갖다 보내질 세 번째 수정한 거로 착각해서 보냈는지 출판사에 하여튼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오표 추록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 추록을 여러분께 제가 또 인강 듣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고 제 다음 카페에 올려놓을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그 학원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추록을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좀 적어야 될 게 좀 있는 것들은 제가 추록을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요거 84페이지 있잖아요. 84페이지에다가 그 표 있잖아요. 1세대 주택 특례 비교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 상속주택하고 뭐 농어촌 주택 그 사이에다가 있잖아요. 상속받은 주택하고 상속주택 있잖아요. 표에 상속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어촌 농어촌 주택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뭐 하나만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냐면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좀 적어 놓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요.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요. 가정 어린이집 요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이요. 민간 그 어린이집 주택하고 민간 그 임대주택하고 비교해 가지고 가정 그 어린이집 요걸 갖다가 이것도 형평성을 위해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요 주택 특례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똑같아요. 이것도요. 가정 어린이집 주택 하나만 추가하면 이거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양도시기 제한은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 있고요. 5년 이상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누군가가 이거 가정 어린이집 이거 하는 분 있었나 누가? 하여튼 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하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이 있어요.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한 그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양도해야 되냐면 일반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자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고요. 자 2년 보유 요건 갖추거나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근데 1세대 양도로 본 거지. 이 가정 어린이집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 똑같습니다. 이것도 양도시기 제한은 없고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있어가지고 1세대 1주택이 있을 때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주택이 2개라 할지라도. 아셨죠 여러분? 요거를 거기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란에다가 요거만. 요거. 자, 요거만 여러분들 거기다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오표 또 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봅니다, 또. 그 장기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거주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다만 이 거주주택 1세대주택 양도를 보는데 먼저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장기 임대주택 특례 요거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요거 하나 가정 어린이집 주택 요거 하나만 특례 더 추가합니다. 85페이지 자 12번 테마는 고개를 두고 이건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저를 봅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요. 건설임대주택 특례요. 건설임대주택을 고개를 드시고 임차해서 나중에 거주하다가 취득했고 양도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한 따져서 2년 미만인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긴 있는데, 그러려면 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 거주요? 5년 이상 거주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전부 일부가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수용 당연히 보유관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당해서 남게 된 잔존 부분 몇 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잔존 부분? 5년 내에 양도하면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외 이주 입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 양도일이 아니라 출국일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에 양도한다는 거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사업상 형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고개를 드시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걸 까먹었던 거 썼던 건지 안 까먹었던 건지 생각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본인이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뇌에 입력이 돼 있었던 건지 안 돼 있었던 건지를 확인하시려면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가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전했을 때 이 1세대 1주택은 2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소유주택인데 1년 6개월 보유, 1년 이상 거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실독의 노후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래서 멸실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은 통산하는데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런 보기관 따질 때 다만 도정법이나 법령 규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기관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통산하고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계 실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상속계실 이후의 그 보유기간과 통산합니다. 이런 것들. 그죠? 원칙적으로는 상속계실로부터만 보유기간 따지는 거지만 이런 것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드디어 86페이지 13번 테마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노은동부터 한번. 자, 86페이지 13번 테마입니다. 겸용주택 등에서요.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13번 테마 겸용주택 등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하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이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는데 이게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일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이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할 때 자, 계산 그 문제가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어떤간에 건물에 대한 거라도 확실하게 알아두면 돼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자,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건물 부분은 전부 비과세합니다. 주택으로 보니까. 근데 토지는 이제 물론 이제 전체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를 비교해서 안분 계산하고요.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법령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은 비과세고 상가 부분은 과세고 이런 거 했었죠?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 주거 이해 면적이 만약에 60제곱미터. 그러면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저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고 주거 이해 면적이 만약에 60제곱미터고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 요 40제곱미터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40제곱미터는 비과세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상가 면적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요거는 과세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지금 부등호가 위에 있는 부등호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부등호가 나오잖아요.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겸용주택 암기,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암기는 어떻게 하냐? 부등호, 위에 있는 부등호 잘 보시고 주택면적 클 때 그거 하고 작거나 같을 때 그 부등호하고 잘 보시면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이 자,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이 뭐? 클 때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뭐라고요? 전부 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자,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 표현이 옛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나중에 재산세 겸용주택과 헷갈려요. 그래서 자, 이걸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창피하지 안 하는 사람, 안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시험장에서 하여튼 제 음성을 듣고 싶으면 따라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토지 면적 계산하는 것은 안분 계산하는데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계산해 드릴게요. 또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1세대 1주택 그 박스 안에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한번 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비고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요. 원칙적으로 배제해요. 왜냐?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비과세해 주는 건데, 그죠? 그런데 비고자에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과세가 국내 양도하는 1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재미동포가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에 있는 1세대 주택을 양도한다.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 양도요.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조선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당연히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거기 화살표를 보니까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에 비과세 감면 배제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퇴시 끊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자,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이랬을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밑줄이 딱 거져 있죠? 포인트고 뺀다. 가로넣기 나올 때 이런 거 또 물어볼 수 있고 뺀다. 자,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빼느냐. 즉,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거냐? 1번.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자,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과 매매계약서 적용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가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어떻게 한다? 뺍니다, 여러분. 적은 금액. 이거 포인트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이거 맞춘 예전에 기출문제 이거 나왔던 거 이거 맞춘 거 얘기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서 상의 적은 거래 가격은 3억 5천. 실지 거래한 가액은 예를 들어서 3억 원.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를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자, 그랬을 때 이거 업계약서 썼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을 때 이 차액 얼마예요? 5천 차액과 비과세 받았거나 비과세 안 한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뺍니다. 즉, 이 금액으로 이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요. 적은 건 둘 중에 적은 거 이거 3천이니까 이거로. 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 그 수강생은 그냥 3억 5천, 3억 원, 3억 3천만 원, 재음성 적은 금액 이게 들리니까 이거 3천 찍어가지고 맞은 수강생 얘기 드렸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하고요. 자,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 그 다음에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수 빼느냐? 적은 금액.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요런 얘기였고 좀 저건.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 그래서 다가구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독립하여 구익된 부분을 일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전체를 보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 고정은 다가구택도 그거 하나 딱 있고 1세 1주택 비과세권 갖췄고요. 그거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로 양도하면. 2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에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했는지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14번 고가주택입니다.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별표시 2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고가주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에 나왔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14번 테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주택의 종류, 단독이든 공동이든 기준시가, 면적, 시설 관계없이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얼마? 9억 원 초과한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한 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속 비과세 배제해서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한 주택인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한 주택이라는 거. 2번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겸용주택이 있는데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주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거 면적은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거 2의 상가 면적이 40제곱미터. 자, 이랬을 때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니까 전부 주택으로 보겠죠?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주택으로 봐서 예, 전부 100제곱미터 비과세입니다. 건물은. 토지는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럴 때 자, 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 여기를 보세요.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 주택 부분의 면적의 가격이 6억 원, 상가 부분의 가격이 4억 원. 그럼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억.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이 됩니다. 이 겸용주택은. 그래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15번 테마요. 15번 테마 역시 별표시 2개입니다. 고가주택에 관한 거니까. 별표시 2개고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입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즉 고가주택의 실지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그 말은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년 6개월을 보유했고요. 자, 6개월 보유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했네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2년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요. 실지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했으니까 얘는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9억 원 기준에서. 자, 9억 원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합니다. 비과세 안 해주고. 자,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가 되죠. 근데 다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 부분 어떻게 해주냐?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땡입니다.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 부분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는지 거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보니까 이번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1세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전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그 일반적인 양도차익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합니다. 왜 9억 원을 왜 빼주냐면 9억까지는 어떻게 해주니까 비과세니까요. 자, 그러면 요 식대로 요거를 한번 양도차익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은 얼마냐? 2억입니다.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9억을 빼주는 이유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자, 그래서 요 10에서 9 빼니까 1이니까 2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아유, 이런 것도 막 어렵다고 막 시기 어렵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개론에서 레일리 법칙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호프만인가 뭔가 법칙이니 막 나오면서 계산식 나오잖아요. 거리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거 우리 세법에서 계산해서 이 공식이라는 거 부담부증액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그냥 채무액 상당액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상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요거 곱합해서 구하는 거. 식이라는 게 뭐 복잡한 그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일반적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됐잖아.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처럼 안분 계산하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2번처럼 안분해서 구한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 확대 적용 24에서 80%까지 요거 공제율을 적용해서 구하는 게 더 쉬운데요. 요거 적용해서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까지 구하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박스 안에 봅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는 일반 주택과 달리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양도소 기본공제라든가 세율 같은 것은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은 기본공제를 덜해주고 더해주고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기본공제 250만 원 똑같고요. 세율도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과. 어떤 것만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달라지느냐? 양도차익과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 차장만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16번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시 특례는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요.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양도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칙을 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여다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세대가 어떤 1세대가 1주택과 그 다음에 1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1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키니까 1세대가 자, 이렇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요 주택을 양도할 때 있잖아요.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요?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세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겠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배운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놓은 거고 엄청 많아요. 자, 이 특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1번이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 보세요. 자, 원칙으로는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세요. 예외적으로 이제 비과세될 수 있는 예외가 1주택 특례에서 배운 그것처럼 엄청 많아요. 상속으로 인한 노부모 동공양으로 인한 1세 주택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예외 비과세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 예가. 1세대가 1주택과 자, 그 다음에 1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1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살고 있었는데요. 이거 팔고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종전주택을 몇 년 내요? 3년 내 만약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봐가지고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외들이 아까 1주택 특례에서 배운 우리가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칙만 알아두면 돼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으로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 양도로. 근데 예외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엄청 많이 있다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2번, 3번, 4번에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88페이지 17번 테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구조. 별표 3개입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또 뭐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17번 테마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